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한국의 조류 독감, 국정교과서 무력화, 비박계의 새누리당 탈당을 미국 언론도 전하는 아침입니다. 새누리당 탈당 기사에서 로이터 통신과 AP통신은 각기 다른 두 사람의 사진을 실었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오바마 대통령과 진주만까지 방문하면서 동맹 강화와 과거 청산을 보여줄 찰나입니다. 문제는 차기 대통령 트럼프와의 관계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인터뷰에서 만일 자신이 3선에 출마할 수 있었다면 트럼프 당선자를 이겼을 것이라고 말하자 트럼프 당선자는 No way라고 트윗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요즘 대세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130세까지 살 수 있다는 젊음의 묘약을 만드는 러시아 생명공학 회사를 방문했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일자리의 47%가 불과 25년 안에 없어질 것이라는 현실적인 전망이 나왔습니다. 현대인은 부모 시대보다 적은 칼로리의 음식을 먹어야 한다고 전문가들이 충고합니다. 한인이 개발한 약 1,500달러짜리 티를 우려내는 머신을 로스앤젤레스 타임즈가 자세히 전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로스앤젤레스에서 방송되고 있는 오늘의 미국입니다. 네, 저희 회사가 이사 오고 난 뒤에 여러분들과 한층 전보다는 조금 가까워졌어요. 전에는 저희 회사가 이제 베버리힐 쪽에 가까웠고 지금은 이제 한인타운 한복판 윌셔에 있는데 그 뒤에 자꾸만 그 지형적인 개념이 머릿속에서 들어왔다 나갔다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이렇게 늘 말씀드린 것을 로스앤젤레스가 먼저 나와버렸어요. 굉장히 춥습니다. 요즘 이곳도. 그런데 이제 한국은 여러 가지 그 추운데 정치적인 문제 또 일상생활 등등 그 여러 가지 내용들이 별로 그 구루미하다고 할까요? 미국 단어로 표현하면. 그런데 그 모습을 오늘 미국의 여러 언론들이 그대로 전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 뉴욕타임스가 지금 그 양계 농장이 살처분한 닭이 2,600마리면은 그게 그 달걀을 낳는 닭의 3분의 1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이 농장과 공원에서 조류 그 인플루엔자가 11월 7일에 발견된 이후에 지금 한국에서는 달걀 값이 치솟았고 새해 그 페스티벌도 취소한 곳이 많습니다. 울산 인근에 있는 울주라는 곳에 해돋이가 그렇게 유명한가 보죠. 그것도 결국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그 지역적인 여러 가지 그 이슈 때문에 결국은 그 취소했다. 이 정도로 지금 한국의 그 달걀 파동이 결국은 아마 그 한국 정부가 달걀 수입도 곧 그 결정을 내릴 그 시기인가 봅니다. 그래서 이제 달걀을 수입하게 된다면은 수입 관세를 일시적으로 폐지를 하고 쇼핑 그 피도 정부가 그 보조해 준다 하는 얘기인데 소비자는 지금 달걀값 30% 어떻게 보면은 30% 더 오른 것 같은데요. 그리고 달걀 도매값은 1년 전에 비해서 지금 2배가 오른 값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그 모든 것에 많이 가려져서 그렇지 이 이슈는 중요한 것이고 더군다나 이제 중국은 아니고요. 일본과 비교를 해보자면 너무나 그 정부가 처리를 좀 그 뒤늦게 잘못했다는 것 그런 일들이 많이 그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해서 그 전체적으로 달걀을 낳을 수 있는 닭의 3분의 1을 그 살처분했다고 하는데 일본은 아주 조금만 미리 그 발견을 하고 빨리 그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한국은 모든 일들이 그 중앙정부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최순실 그 박근혜 게이트 때문에 이런 그 이슈로 온통 그 청문회 중학생 뭐 초등학생까지 다 청문회를 보던데요. 그런 것들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일이 처리가 더 늦어지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오늘 뉴욕타임스의 지금 한국의 그 조류 인플루엔자 보도였고 그리고 AP통신과 로이터 통신이
뭐 이런 경우는 한국이 훨씬 그 자세한 내용이 나오죠. 그러나 그 미국 보도를 보면은 어떠한 형태로 전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뭔가를 읽을 수는 있습니다. 먼저 그 로이터 통신이 한국이 일단 이름이 그 완전은 한 것은 아니지만 개혁 보수 신당이라고 새누리당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찬성표를 던지고 예상보다는 조금 적더군요. 29명이 지금 그 분당을 해서 나왔는데 나경원 의원은 다음 달에 나올 수 있게 되길 바란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요. 그래서 이 나온 것에 대해서 지금 미국의 그 로이터 통신이나 AP 통신이나 그밖에 모든 언론 ABC 방송도 이 비교적 많이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당 새누리당이 지금 이제 반으로 갈라졌는데 아무래도 갈라져서 나온 이 세 당이 힘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게 이제 미국에서 보는 사람들의 얘기고요. 원래가 아니라 김무성, 뭐 유승민 이런 식으로 뭐 주호영 의원이 지금 새로운 당의 원내대표잖아요. 이렇게 세 당이 훨씬 그 힘을 받을 것이다라는 얘기요. 그리고 이 새로운 당에서 유승민 의원까지 포함해서 반기문 그 유엔 총장이 새로운 당에 가담해 주기를 굉장히 그 원하고 있다는 것이요. 그래서 이제 새 뭐 당을 창당을 하겠죠. 그래서 반기문이 합당을 한다면은 그러면은 이제 그 반기문을 가지고 지금 그 대선 그 후보로 갈 것인지 아니면 지금 여전히 유승민 같은 경우도 대선 후보 가능성은 남아 있다고 로이터 통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나경원 의원이 뭐 유승민 의원과의 의견 차이 때문에 지금은 나가지 않겠다고 했잖아요. 리얼미터의 여론조사 결과 반기문 사무총장이 이제는 그 문재인 전 그 민주당 대표도 제치고 23.3% 지지로 1위입니다. 그리고 문재인 후보가 23.1%, 이재명 성남시장은 요즘에 많이 좀 내려갔어요. 출마 선언은 하지 않았지만 뭐 몸을 불살라서라도 국가를 위해서 일하겠다는 것이 이제 그 출마 그 선언이나 마찬가지로 미국 언론도 전부 보고 있고, 물론 그 반기문 사무총장을 하기 전에도 여러 그 국가에서 일은 했지만 정치인으로 출마해서 그 선출직에서 일해본 적은 없다는 것이요. 그런데 지금 그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그 여러 가지 그 성향으로 보면은 결국은 그 경선을 피해서 어느 당으로 가든 뭐 국민의당에서도 웰컴하니까요. 경선을 피해서 자연스럽게 이제 이렇게 그 대선 후보가 되는 그런 길을 택할 것 같다는 것이 로이터 통신의 보도고, 한국에서 이런 것은 뭐 드문 일도 아니고요. 지금 현재 남아있는 새누리당은 아이덴티티도 잃었고 결국은 신당이 보수를 이끌 것이다. 그런데 신당의 보수성은 애매하다라고 지적하는 사람들도 한국에서는 많이 있고요. 이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하나 분명하게 얘기한 것은 1월 15일에 한국에 돌아가서 어떻게 국가를 위해서 일할지는 여러 각계각층의 사람들을 다 만나보고 결정을 할 것이다 해서 그 로이터 통신의 경우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사진을 지금 한국의 새누리당이 지금 뭐 갈라진 것이잖아요. 한 지붕 두 가족도 아니고 이제 분당된 이 내용을 전하면서 반기문 사무총장의 사진을 실었고, AP통신도 똑같은 기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분당돼서 나가는 팀에서는 리더십이 진정한 그 보수의 그 가치를 무시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그 충성만 했는데, 이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드러난 바에 따르면 역사적으로 최악으로 헌법의 가치를 그야말로 훼손한 사람인데 그 사람을 부끄럽게 방어를 했다. 이게 이제 나가는 사람들의 얘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AP통신은 이 기사 뭐 로이터 통신과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사진에 문재인 그 전 대표도 아니고 이재명 시장을 올려놓은 것, 이게 이제 그 미국 언론에서 어떻게 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좀 느낄 수 있는 것이고요. 두 사람 다 진보에서 보수에서 그 떠오르는 스타와 마찬가지인 거죠. 그리고 이제 한국으로 가기 전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뉴 이어스 이브에 뉴욕에서 이제 그 뉴 이어스 이브 볼 딱 그 떨어지는 것, 그것에 이제 그 주인공이 되게 됐는데, 지금까지는 뭐 빌 드 블라지오 뉴욕 시장이라든가 소니아 소토마요르 연방 대법관, 빌 클린턴, 힐러리 클린턴, 뭐 두 사람,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 시장, 이런 사람들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하나 주목받는 일이 될 테고, 지금 그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한국
미국으로 갈 때 일부에서는 보도를 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본 언론이 미국 언론보다는 더 자세히 전하고 있는데,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새마을 운동을 적극적으로 지지했었던 사람이고, 최근까지도요. 그리고 이제 위안부 문제에 있어서 최근에 박근혜 대통령이 일본과 합의를 했었을 때 합의를 축하한다고 전화를 하면서 정말 훌륭한 판단이다. 박 대통령께서 비전을 갖고 올바른 용단을 내린 데 대해서 역사가 높이 평가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말을 전했기 때문에 이제 이 이슈에 대해서 지금 검증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재명 시장의 경우는 가면을 바꿔 쓰고 친일 독재 부패 세력의 꼭두각시가 되려고 한다. 고위공직자는 많이 했는데 그 고위공직자로서 성과가 없었다면 무엇을 내놓을 것인가, 이런 비난도 하고 있는데, 아무튼 두 사람 지금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정교과서가 결국은 그 박근혜 대통령의 인기가 수그러들면서 교육부에서 겨우 체면치레하면서 슬쩍 뒤로 물러나는 식으로 어제 교육부 장관이 원하는 학교만 해라. 지금까지는 이제 내년부터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다 강제적으로 국정교과서를 쓰게 하려고 했었잖아요. 역사교과서요. 그리고 2018년에는 혼용하려고 하다가 지금은 지금처럼 쓰던 민간에서 만든 교과서를 쓸 수 있고, 그리고 학교에서 원한다면 자발적으로 시험 삼아서 국정교과서도 쓸 수 있으며, 대신에 국정교과서를 쓰는 학교에는 보조금을 연방정부에서, 중앙정부에서 준다고 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오늘 역시 뉴욕타임스가 보도를 하고 있네요. 2015년 10월 달에 박근혜 대통령이 강력히 주장을 했었을 때부터 인기가 없었는데, 최근에는 그야말로 최순실 스캔들들로 이게 완전히 지금 의무화가 무력화돼 버리고 말았고, 그리고 이제 박근혜 대통령은 학생들에게 애국심을 강조하기 위해서라고 얘기를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아버지 시대를 또 미화하기 위해서라고 비난하는 많은 사람들, 비판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뉴욕타임스는 심지어는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보수층에서도 이 역사 교과서에 대해서는 반대를 많이 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박근혜 정부가 민간 교과서가 너무나 편파적이다. 국정 교과서가 학생들에게 대한민국 역사에 자부심을 갖게 될 것이다라고 강력히 추진을 해왔었는데, 결국은 워낙에 한국에서 모든 권력이 대통령 중심으로 돼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12월 9일부터 아무 일을 못하고 나니까 이것조차도 그야말로 무력화된 것이죠. 로컬 교육부 일부에서는 대통령이 아무리 강하게 주장을 했어도 안 쓰겠다고 선언을 했었던 그런 지역도 있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여러 가지로 어수선한데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가 일을 좀 하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며칠 전에는 미국이 싫어하는 것을 오바마 대통령이 뻔히 알면서도 러시아와도 일본은 뭔가 좀 손을 잡아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그쪽도 가고, 필요할 때는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과도 만나서 뭔가 대화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와이에서 이 방송 듣고 계신 분들 안녕하세요. 오늘 버락 오바마가 그쪽으로 하와이로 휴가를 간다고 얼마나 보수 언론에서 비난을 했는지 모르는데, 대통령의 휴가 동선은 휴가뿐만이 아니라 휴가 중에 일하는 것까지 다 합쳐지는 것이죠. 오늘 이제 이런 스케줄이 있기 때문에 그곳으로 잡았군요. 2차 대전에 미국이 들어가게 된 게 결국은 1941년도 일본이 진주만 공습하고 그 이후 그 때문에 사실은 미국이 개입을 하게 된 것이잖아요. 그리고는 이제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70년의 세월이 흘러서 먼저 오바마 대통령이 히로시마 원자탄 투하 그것에 대해서 히로시마에 가서 사과하지는 않았지만 결국은 그게 화해의 제스처 아니겠어요?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도 똑같이 사과하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이제 과거는 과거로 돌리고 우리가 좀 미국과 일본의 동맹은 더욱 어느 때보다도 굳건한 것을 보여주자. 그리고 이제 어떠한 형태로든 과거의 당위성이 있었던 어쨌든 전쟁이라는 것은 나쁜 것이니까, 폭격이라는 것은 악한 것이니까, 죄니까 그런 것들을 없애보자 하는 얘기를 이제 두 나라의 대통령과 총리가 하게 될 텐데, 일본과의 동맹뿐만이 아니라 무역 협상이라든가 방위비 이런 모든 것들이
나가는 오바마 대통령과 하면은 뭐합니까? 트럼프 시대가 되면은 이게 오바마 대통령과 일본에 대한 입장도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 이슈에서 다 어찌 보면 반대라고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 것인가. 오늘 그 뉴욕타임스가 좀 예상을 해봤지만 그 예상이 맞을 수도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전해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 참 요즘은 국가와 국가의 정상끼리의 만남도 예상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을 지금 요 며칠 사이에 어레인지한 게 아니잖아요. 아마 오바마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도 힐러리 클린턴이 미국 차기 대통령이 될 것이라는 것을 예상을 하고 8월에 먼저 오바마가 히로시마를 가고 그리고 이제 오바마가 떠나기 직전에 답방을 하고 일본과의 미국과의 관계를 더 강하게 다져놓고 나서 힐러리 클린턴이 대통령이 되면은 중국을 더욱 견제하겠다. 이게 아마 시나리오였을 겁니다. 그런데 힐러리 클린턴이 저렇게 무력하게 그야말로 나가서 그야말로 자빠진 것이죠. 자빠져 버렸기 때문에 이게 좀 김 빠진 그런 오늘 일본 총리와 미국 대통령과의 만남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얼굴을 보면서요. 요즘 아베 신조도 많이 주목되고 또 도널드 트럼프도 그렇고 또 누구죠?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도 주목이 되는데 아베 신조와 블라디미르 푸틴과 2살 차이밖에 안 납니다. 아베 신조가 9월이 생일이니까 62세 맞죠? 네.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도 64세잖아요. 60대의 이제 중반을 바라보는 얼굴로 보이는 사람은 아베 신조밖에 없습니다. 아베 신조 얼굴 이렇게 보면은 주름, 팔자주름도 깊이 파여 있고 얼굴에 이제 검은 점 같은 것도 많고 그에 비해서 박근혜 대통령 얼마나 팽팽합니까? 그래서 그 결과가 120번 이상 시술을 받았다. 성형시술. 블라디미르 푸틴도 말 들어보면은 이 사람도 뭔가를 하는 것 같거든요. 잠시 뒤에 그 내용을 전해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데 지도자가 추구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아베 신조가 아무리 한국에서 싫어해도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은 여러 가지 일본적인 시각에서 비전을 갖고 현재와 미래를 보고 일을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앙겔라 머르켈 일본 총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사람들은 보톡스를 맞고 필러를 맞고 무슨 태반 주사, 배곡 주사 이런 것 맞으면서 얼굴을 다듬고 판판하게 다림질할 이런 시간 없는 것 같아요. 그에 비해서 블라디미르 푸틴은 조금 또 다르거든요. 잠시 뒤에 그 내용은 전해드립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자동차 에어컨 점검과 수리 최저 가격을 보장하는 금호 타이어 전문 스토어 부에나팍의 타이어스 포유, 건강하고 아름답게 나만의 시간을 즐길 수 있는 위스파, LA 최고의 찜질방 위스파, 편한 마음으로 맡기면 모든 치아 문제를 해결하는 아로마센터 2층의 종합치과 이편한치과, 한국에서의 명성 그대로 한약 잘 짓는 현대판 대장금이 진료하는 제중한의원 공동펀입니다. 그리고 2016년 올해 여러 나라의 말들이 참 많았어요. 한국의 국방장관 말도 미국 잡지 애틀란틱이 인용을 하고 있는데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한국의 비주류 30명이 탈당했군요. 29명이라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30명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본인이 그냥 말을 하려고 하다가 한 것은 아니고 인터뷰하다가 데빗 엑셀로드라는 오바마를 대통령 만든 사람, CNN 방송의 지금 커멘테이터죠. 그 사람의 팟캐스트에 인터뷰를 하다가 하는 말이 말하다가 나온 말이에요. 삼선에 만약에 출마할 수 있어서 출마를 했다면 트럼프 당선자를 이겼을 것이다. 왜냐하면 비전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 비전에는 동의를 하고 그 사람들을 설득시킬 수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힐러리 클린턴에 대해서는 힐러리 클린턴이 좀 부당한 대우를 언론으로부터 너무나 부당한 공격을 당했고 잘하기는 했는데 캠페인을 너무 조심스럽게 했다. 그 정도로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런 얘기도 했더군요. 나중에 이제 방송 끝나고 50분 다 들어보니까
뭐냐면요. 힐러리 클린턴이 이제 경제에 대해서 얘기한 것에 대해서 나도 좀 그 이해가 확실히 되지 않더라. 그러니까 뚜렷한 걸 가지고 뭘 잘 못한 거는 분명해요. 그런데 어쨌든 트럼프 당선자는 나를 이길 수 있다고 그 말에 대해서 또 그 트윗으로 했죠. No way라고 그 느낌표까지 딱 찍고 나서 뭐 잡도 다 미국을 떠나고 아이시스가 이렇게 들어오고 오바마 케어 이제 트위터가 짧은 글로 써야지 되니까 오 대문자로 쓰고 케어 오바마 케어를 얘기하겠죠. 그 밖에 잘한 게 뭐가 있다고 나를 이긴다고 no way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그 마켓은 내가 들어와서 거의 10% 정도 올랐고 그러면 그 9일부터인 거잖아요. 11월 한 달 조금 넘는 사이에 크리스마스 소비는 늘었답니다. 올해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런 거 보면은 참 내가 이기기 전에 세상은 우울했다. 희망이 없었다. 내가 이기고 나서 세상에 희망이 생겼다는 얘기예요. 이 공화당 그 전국위원회 공동의장이 그야말로 그 동방 박사들이 그 축하한 것처럼 뉴 킹이 탄생됐다. 뭐 이런 거와 약간 뭐 말이 좀 비슷하잖아요. 듣기에 따라서는 내가 이기기 전에 세상은 우울하고 희망이 없었는데 내가 이기고 나니까 마켓이 거의 10%나 올랐고 크리스마스 소비도 늘어났다는 게 트럼프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트럼프 당선자가 어제 그 로이터 통신에 관한 뭐 본인이 읽을 시간은 없었을 테고 보고는 아무도 안 했는가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많이 오른 주식 시장이 그가 무역 정책을 발표를 하고 시행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그 내려갈 것이라는 것 이유는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잡지 애틀란틱이 올해 지구촌에서 그 많은 얘기들이 오고 갔는데 그 가운데서 한 30명이 한 얘기를 꼽았습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보통 넘버 1부터 소개를 하는데 잡지 애틀란틱은 넘버 30부터 소개를 하더군요. 그래서 19번째로 한국의 국방장관 한민구 장관이 얘기를 한 말을 썼습니다. 지금 그 우리는 그 남한에서는 한국에서는 북한이 뭔가 그 남한을 위협할 만한 대단한 가공할 만한 핵 그 능력을 가지려면은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그렇진 않다. 그들의 목적이 무엇이든 북한은 우리가 그 상상하고 있는 이상의 그 능력을 갖고 있다. 지금 한국의 정치가 너무나 폭발 상황에 그 한민구 장관이 이런 말을 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또 13번 13번째에 뭐 필리핀 대통령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로드리고 그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그 필리핀의 그 다바오라는 마을에 모tor사이클 타고 가서 바이크도 타고 가서 다 그 마약범 체포한다. 본인이 다 체포하겠다. 체포만 한다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일 수 있어. 이렇게 대통령이 말했잖아요. 그 말도 올해의 말로 선정을 했고 또 그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말이 넘버 3에 올랐습니다. 누가 했느냐가 뭐가 중요합니까? 민주당의 이메일 같은 것, 또 민주당의 선거본부장의 이메일을 해킹해서 포데스타 거 막 공개한 거. 그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그 내용이 문제고 내용에 따라서 유권자들이 마음을 결정했다는 게 문제다라는 뜻이고 넘버 2의 말로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말을 실었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그 아베 신조 일본 그 총리와 만나겠지만 20세기는 피바다였다. 대학살의 시기였다. 이게 이제 그 민족주의를 너무 앞세우다 보니까 국수주의요. 1차 대전과 2차 세계대전을 얘기를 그 한 것이죠. 그런데 그 애틀란틱에서 짧은 설명을 붙였어요. 그렇다고 21세기는 뭐 그 정말 그 달콤한 그 복숭아와 같았는가? 그것도 아니다라는 얘기죠. 인류의 역사는 그래서 뭐 피해 역사라고 얘기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뉴스에서 보는 것이고 인류의 역사에 날마다 얼마나 아기자기한 게 많은데요. 여러분들 분명히 지금부터 1시간 안에 아기자기한 거 만나실걸요. 심지어는 뭐 책상에 있는 볼펜 색깔이 파란색이 너무 예쁘다던가 파란 잉크를 늘 까만 잉크만 쓰다가 대하니까 너무 반갑다던가 아니면 몇 년 동안 연락이 없었던 사람이 우리가 그 이사를 갔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삿집으로 전집으로 배달이 된 것이겠죠. 크리스마스 카드가 뒤늦게 배달이 됐다든가 인생에는 달콤함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따뜻함요. 넘버 1 대화로는 도널드 트럼프가 나 혼자 다
다 문제 있는 거 픽스할 수 있다니까. I alone can fix it. 이 말 한 것을 꼽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와 함께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 사람이 이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인데, 불멸의 푸틴 뭐 이렇게 그 영국 언론에서는 제목을 붙이고 뭐 물음표를 쓰기도 하는데, 불멸의 블라디미르 푸틴 하는데, 러시아의 리더가 전혀 늙지 않는 약을 만드는 공장을 방문했다. 노화 방지약을 만드는 생명공학 회사의 그 공장을 방문을 했답니다. 바이오캐드 뭐 러시아 말일 테니까 제가 제대로 읽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이 회사를 방문했는데 세인트 피터스버그에 있고, 올해 그 64세잖아요. 블라디미르 푸틴이 젊음의 묘약 영필이라고도 부르고 있는데, 원래는 이제 심장 질환이라든가 암 치료, 암 예방 같은 것을 연구하다가 이런 약을 만들었는데 1년 안에 결과가 나온답니다. 물론 이 회사에서는 목표는 생명 연장이 아니라 사람의 삶의 질을 높이고, 또 그 노년기에 이 약을, 젊음의 묘약을 먹으면 젊게 느끼고 하기 위해서 만든다는 건데, 젊음의 묘약을 먹으면 뭐 앞으로 20년이나 30년 안에 이 약을 먹으면 130세까지 살 수 있다 하는 얘기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블라디미르 푸틴 그 러시아 대통령은 워낙에 뭐 스포츠 광이기도 하고, 뭐 추운 겨울에 뭐 우통 벗고 사진 찍고 거대한 그 짐승을 사냥하고 하면서 젊음과 자신의 에너지와 또 건강을 과시를 하잖아요. 그런데 블라디미르 푸틴 그 러시아 대통령이 앞으로 그 6년 한 번 더 임기 할 수 있거든요. 러시아 대통령을 할 수 있습니다. 2018년도에 선거가 되는데, 그때까지 현재로서는 본인이 뭐 출마한다, 출마하지 않는다, 뭐 재선 말하기는 이르다라고는 얘기는 하고 있어요. 그런데 불멸의 그 젊음의 묘약을 만드는 공장을 직접 가서 설명을 듣고 하는 것을 보면 이 사람이 그 건강 관리 잘하면서 이제 분명히 2018년에도 또 그 대통령 선거에 나가는 것이 아닌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보고 있죠. 새로운 한 해를 우리가 또 맞이하게 될 텐데, 가끔 제가 이런 보도를 해드리면서 그럼 방송 일은 어떻게 하는가? 신문 기사는 이미 지진 기사 같은 것은 로스앤젤레스 타임즈에서도 뭐 컴퓨터가 쓰는데, 그게 뭐 로봇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컴퓨터에 뭐 사람 모양만 씌워 놓으면 로봇이니까, 사람 모양의 로봇. 그러면 방송도 로봇가 할까? 로봇가 하는 방송 여러분들 재미있을까요? 물론 뭐 요즘 그 섹스 로봇가 여성들의 표정과 음성과 또 그 말 자체도 많이 사람스럽다고는 하지만, 그렇지만 뭐 저희가 방송할 때 원고를 다 써놓고 읽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과 장단점이 다 있듯이, 이게 이제 라이브의 사람의 숨결이잖아요. 로봇가 그런 숨결까지도 인공지능을 가지고 다 할 수 있을까? 다 할 때 인간의 실수를 해서 어색하기 때문에 여백이 있는 부분까지 채울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가끔 하게 되는데,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47%의 일자리가 머지않아 없어진다고 하니까요.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인공지능이나 로봇이나 테크놀로지의 발달이 생각보다 너무나 빠르기 때문에 25년 안에 일자리의 47%가 사라진다는 게 옥스퍼드 대학과 펜실베니아 와튼 스쿨이 그야말로 세상 사람들에게 알람,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다 이제 개발된 나라에서의 일이죠. 왜냐하면 개발되지 않은 그런 국가는 아직까지도 여기까지 그 테크놀로지가 오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는 그 각 정부에서 여러 가지를 준비를 해야지 되는데 그것에 못 미치고요. 이코노미스트가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없어지는 일자리는 블루 칼러, 화이트 칼러, 그러니까 근로자라든가 아니면 사무직, 전부 다 뭐 엘리트 직종 그런 것. 그런데 이제 물론 그 블루 칼러 직종이 많기는 많죠. 제조업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코노미스트가 보도하는 것 가운데 사진을 보니까, 하나의 사진은 도요타 그 자동차사인데, 뭐 도요타 자동차사에서 공장에서 자동차 만들 때 자동화한다 이런 얘기는 너무나 들어서 다 알고 있지만, 막상 사진으로 보면은요, 정말 자동차 한 대에 사람 손처럼 보이는 그런 것들이 수없이 매달려 있습니다.
뭔가 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물론 그 도요타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이 발달이 다른 회사보다는 많이 했고 거의 뭐 이 부분에 있어서는 100%그 자동화네요. 기계화가 일자리를 그래서 뺐습니다. 당연히. 그런데 만들기도 하죠. 예를 들어서 영어로 이름 부르자면은 뭐 메케닉, 기술자, 기계를 만져야지 되는 아니면 그 기계에 뭐 또 파트를 만들어야지 되는 이런 사람들. 그래서 이제 그 앞으로도 그 소수이기는 하지만 살아남는 일자리가 있기는 있지만 다 없어진다는 건 너무나 사실은 당연한 거예요. 20세기 초에 자동차가 떡하니 등장을 했었을 때 뭐 사람들이 뭐 말도 타지 않고 그전에는 집 근처에서 걸어만 다녔겠지만 말을 타고 다녔을 때 말장화, 말 그 타는 그 슈즈가 신발이 필요 없어졌겠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이제 그렇게 자동차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그것이 전부 자동화가 되고 2023년이 되면은 테크놀로지 혁명이라고 이름을 부르칠 만해서 중간 계급의 잡까지도 이제 컴퓨터가 다 싸고 효율적으로 그 자리를 차지하고 마는데 여러분들 어카운턴트 의사, 변호사, 선생님, 그리고 관료직, 또 그 재정 분석가 이런 분들도 안전하지 않습니다라고 이코노미스트가 얘기를 합니다. 분석하고 비교하고 해서 어디에 투자하는 게 더 낫겠다 하는 것 컴퓨터가 더 잘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의료 행위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를 쭉 그 분석을 해서 뭐 소금의 퍼센테이지가 얼만큼이고 뭐 나트륨 뭐 양 몸속에 당이 얼만큼 있고 이런 것을 해서 전후 좌우의 지난번과 비교까지 해서 하면은 틀리는 것이 오히려 사람보다 훨씬 줄어들 수 있고요. 해서 25년 안에 47% 현재에 있는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뿐만이 아니라 있다 하더라도 현재에 하고 있는 그 일이라면 봉급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하는 것까지도 경고를 하고 있고요. 기계화와 컴퓨터화는 이제 앞으로도 계속 중단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한 1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앞으로 30년 정도는 인터넷 시대, 컴퓨터 시대가 되지 않을까 했는데 영원할 것 같지 않으세요? 한번 병 밖으로 나온 그 지니를, 그 깜찍한 지니를 병 속으로 다시 넣을 수는 없다. 이런 표현들을 전문가들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정부에 의해서 이렇게 될 때는 그 수입도 줄어든다고 하니까 통일된 어느 정도의 그 수입은 있어야지 되는 게 아닌가. 이 자본주의 하다가 너무 많은 것을 개발하다가 보니까는 여기까지 이제 또다시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 재교육시키는 것.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뭔가 일은 해야지 되잖아요. 그럴 때는 앞으로는 더욱더 본인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열정과 그 취미와 그곳에 맞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죠. 하면서 이제 또 다른 사진이 실렸는데 보니까 샌프란시스코에 주문하는 것이군요. 저는 왜 밥을 서서 먹나 했더니 완전히 사람이 없는, 뭐 일본에서 처음에 시작이 됐다고 하지만 이제 미국까지 와서요. 샌프란시스코에도 싱글이 많은가 보죠. 그래서 사람들이 서서 주문을 하는 그런 그 식당이 보여지고 있는데 해서 앞으로는 뭔가 내가 그 일을 해야지 된다면 어떤 직업이 나에게 맞는가 이런 것을 찾아보려면 인턴십 같은 것이 훨씬 더 그 많아져야지 된다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그 로스앤젤레스 타임스 비즈니스면 일면에 보면은 아래쪽 그 오른쪽에 저는 처음에는 그 커피 머신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에이시안이길래 또 이름을 보니까 한국 분이에요. 엘렌 한이라는 사람. 이분이 만든 말하자면 그 스타트업 회사인 거죠. 이 회사에서 여러분들 그 커피 머신이 있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티를 우려내는 테포리아라는 그 머신을 만드는데 이 그 머신이 한 대에 $1,499. 그러니까 $1,500. 느낌 조금 좋게 하기 위해서 $1,499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애틀에 있는 그 모니카 신이라는 가정주부도 이 머신을 사서 티를 즐긴다고 하고 뭐 어떤 사람들 다른 사람들도 즐긴다고 하는데 이렇게 비싼 머신을 만드는데 알렌 한 씨가
18명의 직원과 함께 1,700만 달러 기금을 가지고 시작을 해서 이제 많이 조금이라도 좀 많이 배포하려고 하는데 요즘은 돈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해요. 사람들이 커피에 돈을 얼만큼을 쓰는가 이것을 생각해 보면은 커피 머신에 또 많이 팔리면 가격을 더 낮출 수도 있잖아요. 해서 아직까지는 티를 우려내는 머신이 없으니까 이 한국 분이 개발을 한 겁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요, 티를 커피보다도 더 많이 마신다는 사실. 인도라든가 아니면 영국도 아침티, 점심티, 저녁티, 머리 아플 때 마시는 티 이런 거 많잖아요. 중국만 가더라도 우렁티, 무슨 티. 그렇기 때문에 딱 계산해 보면 커피보다 티를 훨씬 많이 마시기 때문에 그런데 아직까지 이제 이런 그게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회사에서 티도 판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제 앞으로의 추세인 것 같죠. 그래서 이 대표인 앨런 한시가 LA 타임즈와 인터뷰에서 얘기하기를 얼마 전 10년 전 하면은 Folgers 인스턴트 크리스탈즈라는 그런 커피를 사람들이 많이 마셨는데 지금은 어떤가? 스타벅스에 가서 또 최근에 스타벅스에서 리저브라는 굉장히 비싼 커피까지 나왔잖아요. 그렇게 볼 때 아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티 마켓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한 4천억 달러 시장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장에 이 1,499달러짜리 티 머신을 파는 것은 오케이. 싼 것도 이제 앞으로 만든대요. 해서 식당이라든가 커피숍, 호텔 이런 곳에 많이 납품을 처음에는 할 테고 그리고 시애틀에서 이 방송 듣고 계시는 분 혹시 모니카 신 씨도 듣고 계십니까? 아닐 확률이 더 많지만요. 그런 일반인에게까지도 팔겠다. 시간은 걸리겠죠. 배포하고 알려지고 하는데 가격도 또 낮춰줘야지 되고 그러나 일반 티백에 들어있는 것을 물 넣고 먹는 것보다는 주전자에서 좀 기다렸다 먹는 것이 훨씬 나을 테고 이런 전문적인 티 머신으로 우려내온 티가 훨씬 맛이야 다른 것이 당연하겠죠. 그럼 1,500달러를 주고 왜 사겠어요? 이제 모든 것들이 다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는 남자는 하루에 2,500칼로리 정도 보통 그리고 여자는 한 2,000칼로리 정도를 얘기하지만 이것보다 훨씬 적게 먹어야지 된다고 하는데 공감합니다.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영국의 언론 텔레그래프가 보도를 했습니다. 근데 결국 결론은 이런 것이에요. 어머니 시대에 만들었었던 음식, 또 어머니 시대에 먹었던 음식 하면은 그걸 먹어야지 된다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런 것을 현대인들이 먹으면 칼로리가 너무 많다는 게 전문가들의 얘기입니다.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세계화와 굉장히 연관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세계화가 되는 것이 건강에는 재난이다. 이게 런던 경영 대학원에서 하는 얘기인데 지난 30년간의 영국 미국을 포함해서 세계 몇 개국이라고 하던가요? 수십 개국의 자료를 쭉 분석을 해봤답니다. 그래서 현대 사회로 올수록 비만이 왜 그렇게 많아지는가? 그러면 당연히 책상을 떠날 날이 없고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세계화도 들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국가와 국가 간의 무역 협상을 해서 물건이 싸지고 또 물건이 싸지면 또 돈이 남고 물건 가운데는 우리가 먹는 식료품 같은 것도 있어서 음식값도 무척 싸졌기 때문에 싸니까 더 많이 먹게 된다는 얘기요. 요즘 예전에 한국에서야 바나나 같은 거 검은 점이 잔뜩 있는 것 아니면 먹을 수도 없었고 그것도 정말 겨울에 하나 까서 나눠 먹고 이랬는데 요즘은 쳐다도 안 보잖아요. 그 정도로 에콰도르에서 들어오는 바나나, 멕시코에서 들어오는 거, 캘리포니아에서 있는 것은 조금 비싸고요. 그런 식으로 음식값이 싸니까 실제보다 더 많이 먹게 되고 게다 대고 또 세계화 때문에 엔터테인먼트도 여러 가지로 많이 들어오니까 요즘 한국 거 미국에서 다 보잖아요. TV로 또 스마트폰으로 컴퓨터로 그래서 잘 싼 것을 싸고 좋은 것을 먹기만 해서 몸에 잘 흡수가 되고 움직이지는 않기 때문에
남자는 2,500칼로리 하루에, 여자는 2,000칼로리라는 이 규정대로 따라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이 1차 대전 이후에 만들어진 건데 그게 1940년대잖아요. 그런데 그때 1940년대만 하더라도 뭐 자동차가 있었어요. 뭐 그래서 사람들이 다 걸어 다녔죠. 텔레비전이 있어서 그 앞에 가만히 붙어 앉아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래서 21세기의 인생은 자동차, 책상, 그런데 또 하루에 먹는 것은 3번, 4번 먹고 간식 먹어야지 된다고 스낵이라는 단어가 뭐 아주 그 평범한 단어가 됐고, 서로 얼굴을 보러 가지도 않고 스카이페로 대화하고, 이 방에서 저 방으로 밥 먹으러 나오라고 할 때도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살이 쪄서 결국은 조금 먹으라는 얘기예요. 이 내용이 이제 제가 지금 텔레그래프에 그 정리한 대로 전해드렸는데, 푸드 팔러시라는 잡지에 아주 그 자세하게 실렸습니다. 1989년부터 2005년까지 26개국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한 건데, 이 정도 되면은 정부가 뭐 어린이 비만을 막아야지 되기 때문에 정크푸드 먹으면 안 되고, 설탕 먹으면 안 되고, 소다에 뭐 세금을 더 붙여야지 되고 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칼로리를 그 줄여야지 되는 것부터 시작해야지 된다. 상당히 좀 그 설득력이 있게 들리는데요.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자동차 에어컨 점검과 수리 최저 가격을 보장하는 금호 타이어 전문 스토어 부에나팍의 타이어스 포 유, 건강하고 아름답게 나만의 시간을 즐길 수 있는 위스파, LA 최고의 찜질방 위스파, 편한 마음으로 맡기면 모든 치아 문제를 해결하는 아로마센터 2층의 종합치과 이편한치과, 한국에서의 명성 그대로 한약 잘 짓는 현대판 대장금이 진료하는 제중한의원 공동폰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네, 크리스마스 데이에 숨진 라스트 크리스마스를 불렀던 그 조지 마이클이요. 숨지고 보니까 참 평소에 착한 일을 많이 했다고 하더군요. 뭐 유명한 사람들이 돈 많이 알려진 데만 내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어머니를 예전에 10년 전에 간호해 주셨던 분,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한참 뒤에도 그 간호사들을 위해서 스페셜하게 컨설트를 해준다던가, 아니면 어떤 학생이 그 빚이 있다고 하면 $5,000를 팁으로 준다던가, 이런 그 숨겨진 사실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